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최영호 후보님에게 사회적 기업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일정은 어떻게 되시죠?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다가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말부터 지금 극도로 그 다중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또 뭐 상가 방문, 또 행사장 방문, 또 경로당 방문 등등을 굉장히 많이 지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무실에서 요즘은 주로 이제 전화나 SNS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좀 코로나 해결돼 가지고 좀 대중들을 좀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되게 희망합니다. 네.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99년에 그 우리 남구의 보궐선거가 구청장 선거와 그리고 9개 지역의 구의원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현실 정치에 참여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러면 이제 좀 구의원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림이동에 제가 99년 9월달 보궐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이 된 것이 정치에 첫 발을 딛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한 지금으로부터 한 22여 년 정도. 그래서 이제 그 구의원을 발판으로 이제 광주 광역시의원하고 이제 구청장 2번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했던 이런 세월이 벌써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남구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남구청장으로도 이제 재임하셨기 때문에 남구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남구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 남구에 이제 제가 동남갑 지역은 10개 동이고 토탈 이제 16개 동이 있습니다만 뭐 어느 동이 중요하지 않고 또 중요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6개 동 모두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또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도시재생 사업을 좀 대폭적으로 좀 시행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이 많은 곳에서 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발 가능 지역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대촌 지역을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대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혁신도시하고 연계하는 사업 그리고 지금 지방 소멸의 문제가 새로운 그 대한민국의 문제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대촌과 우리 남구와 이런 인근에 있는 나주, 화순 등등과 좀 그 광역 경제 공동체의 흐름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좀 지방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좀 비전을 함께 좀 만들어서 지방 소멸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좀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좀 이제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개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구도심 지역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좀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아무래도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도시 재개발 사업보다는 도시재생 사업에 훨씬 많은 방점을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 이 재개발 사업 쪽보다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해 나가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요즘은 주민총회 등을 통해서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큰 현안 사업들 순위를 이렇게 쭉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순서를 만들기보다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가장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현안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안들을 잘 이해하고 그걸 우리가 사업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들어 이제 사회적 개혁과 더불어서 이제 사회적 경제란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들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자랑 좀 해도 됩니까? 네, 네. 제가 이제 구청장으로 있었을 때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는데 생산성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그 상당 부분 이제 그 수상 배경이 됐는데 전체 사업자 수 대비해서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 기업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남구는 2.28%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1.5%였기 때문에 이제 그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이런 수치들을 보이면서 평가를 좀 좋게 받았고요. 이제 더불어서 지역 내 총 생산 증가율도 14.5%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5%보다 한 3배쯤 이렇게 높은 이렇게 비중을 보이면서 하나의 수상의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그 사회적 기업을 이제 로컬푸드라든지 또는 뭐 학교급식 지원센터 그리고 이제 실제 가장 그 탁월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을 기업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모델들을 좀 자꾸 우리 지역사회가 좀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신 사회적 기업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뭐 광주시의 인증 사회적 기업이 한 114개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20개 정도가 우리 남구에 소재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구청장 일 때부터 함께 이제 그 고민하고 육성을 함께 해왔던 얼수라든지 또는 뭐 아트주라든지 뭐 푸른시티라든지 또는 오색빛 협동조합 그리고 주월 싱싱 공제사업단 이런 이제 사업단들이 지금도 튼튼하게 이렇게 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복지와 관련된 소아 아람 일터라든지 또 클리너스 이런 등등의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정말로 좀 전국에서 모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향후 이제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구상하고 계신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소멸의 문제를 한 자치단체에서 해결하지 않고 인접한 자치단체들이 협력 모델로 구축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제가 산업경제 벨트를 비롯한 5개 벨트 20개 단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산업경제 벨트 내용 중에 우리 남구를 중심으로 하는 나주와 화순 간에 연계하는 사회적 경제 벨트를 좀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제가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실행을 했던 게 우리 남구의 로컬푸드 판매점입니다. 판매장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진월동 그 테니스 코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로컬푸드 판매점이 우리 남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뿐만 아니고 우리 나주시라든지 화순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이 함께 우리 남구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연계가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별도의 우리가 판매장을 만든 것이 우리 남구의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을 전부 이렇게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함께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로컬푸드 판매점들을 좀 저는 확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버넌스 체계가 좀 더 제대로 구축이 돼서 실제 지원하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전문가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구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이런 그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그동안에 꾸준히 좀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제 마을공동체 협력센터라든지 또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우리 광주 지역에서는 우리 남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학교급식 지원센터 그리고 로컬푸드 판매점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시책 사업들을 함께 좀 연계해서
좀 이런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좀 해 나가는 것이 좀 사회적 경제를 조금 뒷받침하고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또 하시지만은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이러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 특히 이제 남구 사회적 기업인들에게 좀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정말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 정도 상태에서는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우리 구청에 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을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납품을 받아준다든지 또 소규모의 무슨 이런 건설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줄 때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한 인증받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노력들이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사회적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인건비라든지 그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운영비 정도 지원해주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맡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좀 지방자치단체가 전향적으로 법에서 하자가 없는 정도 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하고 또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주고 이런 일들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점들을 우리 이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시는 일선 일꾼들이 보다 좀 많은 연구와 또 사례들을 좀 분석해 가면서 좀 준비를 잘 해주시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구도가 잘 이루어지면 저는 성공하는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사회적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 시간을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